안철수. 네. 안철수 또 철수하나? 아, 네. 국민의당에서? 그렇습니다. 새해에 제가 직접 분석한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28군데 정도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신년 벽두. 네. 문재인 독주. 네. 이렇게 갔죠. 근데 그거를 다 분석하다 보니까 묘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네. 결과가 뭡니까? 자, 그런데 네. 문재인 반기문 양자 대결하면 오차 범위 밖에서 문재인 승 이게 나왔고요. 근데 안철수를 붙여서 3자 대결을 했어요. 이게 숨겨진 1인치입니다. 안철수가 10%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반가이 문재인에서 5가 가고요. 반기문에서 5가 가요. 안철수한테. 그러니까 1, 2등 석차가 변경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함의. 뭐냐. 안철수는 독자 세력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제3의 후보로 가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를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이거를 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인도 느끼고 있을 텐데, 심각한 상황. 그렇습니다. 미국 갔을 때도 기자들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고. 네.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또 지금 당 따로, 안철수 따로잖아요. 자, 그런데 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아마 안철수 주변에도 뭐 똑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또 하나는 안철수가 연말 연초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결선 투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당내 경선의 결선 투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새누리당, 뭐 개보신당, 그 뭐죠? 바른당, 바른정당, 뭐 된장바른당 이렇게 또 뭐 인터넷 패러디하던데 하여튼 뭐 바른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반이 넘지 않으면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이 안 오면 2명이 프랑스가 그렇게 하죠 지금 2명이 결선 투표를 하자. 예. 이게 주장했거든요. 예. 그래야 본인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마지막 한 가지 빗줄기지. 그렇죠. 빗줄기.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주장해야 안철수도 기대할 만하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안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가장 유력한 당대표잖아요. 그럼 당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국민의당이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입법 과제가 아니다. 예. 이건 개헌 사항이지 입법 과제가 아니야. 도입 배제해버렸죠.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는 뭐 눈에 딱 보이기는 박지원 의원이 완전히 안철수 배제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신에 어긋난 것 같아. 아니, 그분들 다 민주당에서 한 자리씩 다 해먹던 아니 근데 사람인데 원래 짠한 안철수 거는 의원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패를 갈라서 자, 나갔잖아.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전당대회 기간 중이잖아요. 박지원 씨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내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의리가 있다는 걸 보이면서 안철수가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기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암수에 걸린 거야. 손학규는 어디가? 그러니까 손학규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반기문도 들어오고 하려면 기존에 털을 잡고 있는 안철수가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배제하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주장했던 걸 뺨짝으로 때려버린 거거든. 결선 투표제 이거 입법까지 아니야. 이거는요. 안철수 나가. 이제 우리가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 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또 철수하나. 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의 가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철수는 매력이 없어졌어. 그렇죠. 정치를 근데 접는 저는- 의미는 아니고요. 철수라는 게. 접고 그렇죠. 안 접고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요새 박지원 의원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은 김종인 의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게 개헌 얘기하죠. 예. 그리고 반기문도 좋아, 손학규도 좋아, 이재명도 좋아. 누구든지 뭐 개헌,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개헌하자 하고 만약에 모인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하고 지금 김종인 박사님하고 이런 개헌파들이 모인다면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까? 고전에 박지원과 김종인이 캐릭터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르지만- 지금 같은 워딩과 같은 발언과 같은 노선을 걷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재인이 싫어. 그런데 지금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바가 딱 있거든요. 내각제 해서 이제 총리로 해서 경제민주화 하겠다라는 이게 뚜렷한 얘기가 항상 있는데 박지원이라는 분은 자기도 총리잖아, 목표는. 그래요?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죠.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요. 전 몰라서요. 문화부에 가보면요. 역대 지금 문화부 장관 중에 누가 제일 잘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을 꼽아요. 행정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분이.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옛날 보사부 장관 중에 누가 최고였냐 하면은 유시민을 꼽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욕심이 안 김종인은 아니에요? 나겠습니다. 경제수석으로서 가장 보건복지부 힘이 장관도 했어. 했죠. 네, 김종인. 근데 사실 그 양반이 거기서 국민연금 만들었어요. 의료보험도 만들었고. 그럼? 근데 오래 전이라 기억을 잘 못하죠, 사람들이. 본인도 못하겠네. 예, 그리고 본인은 해. 그래요? 이 사람이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행을 한 게 있거든요. 재벌들의 그 비업무용 토지를 다 팔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그 의료보험을 만들었고, 국민연금을 만들었다라는 게 그분한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성과가 지적이에요. 있네요. 있죠? 뭐, 그러니까 재벌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걸로 우리가 미워하지만. 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유시민 같은 사람은 이 말빨이 워낙에 현란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자기가 일한 것들에 대해서 이 대포럼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 그 성과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제 그 김근태 의원도 옛날에 복지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박지원이라는 분이 그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이 뭐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총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욕심이 있을 겁니다. 박지원 대표는 제가 인정해요. 의정활동 능력 이런 것은 인정하고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원들 모아놓고 당신들은 왜 정청래 의원처럼 못하냐. 빈장을 받는다는 아, 거예요. 뭐야? 실제로요? 그래서 인정하는구나. 요즘에도? 아니, 옛날에. 당 같이 할 때. 아. 그래서 호남의 모모 의원들이 그런 그 저녁 때 저녁 먹다가 혼나면 나한테 와요. 정청래 의원 때문에 우리 또 핀잔 먹었다고. 왜 의정활동을 정청래 의원처럼 못하냐. 그 이후부터 더 좋아졌다가 지금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또 이제 견제하신 거 보면은. 아니 나는 예. 박지원 대표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요. 정보력도 훌륭해요, 있고. 훌륭해요.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김무성 등하고 합치지 말고 박정희 후예들하고 합치지 말고 우리랑 힘을 합쳐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하자. 이런 거예요. 올곧지 않아. 네. 늘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 때문에 아마 그게 정청래 그래서 의원하고는 좀 안 맞지. 박지원 대표는 정치는 생물이다. 이 말로 모든 걸 다 피해 나가요. 10월 24일 날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정략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2달 후에 바꿔. 그러면서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정치는 생물이다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어. 그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방금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우리랑 손잡자 우리 당이랑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당 그 당원들이랑 우리 당이래 내 당도 아닌데 민주당 당원들은 반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보세요. 내가 또 예언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뭘 가지고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했다. 그러니까 김무성, 손학규 등과 잡는 것은 김대중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제2의 DJP 연합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미워하는 게 추미애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DJ라는 그 화두를 딱 놨을 때는 어느 누가 뚫릴 게 없는 거야. 그럴 거 없죠. 그리고 김홍걸 위원장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당차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치겠는 거지. 자 방금 추미애 대표 새 기자회견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정말 잘했어요. 네. 정청래 의원이 뉴 DJP 연합 얘기했는데 그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할 거라고 했지만 네. 지금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기문 중순의 뉴 DJP 연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저는 판다니까. 내통하고 있지 않나. 맞아. 합한다니까. 네, 내통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 두 당은 반드시 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안철수 어디가? 같이 있는 거지 그냥. 같이 거기. 있을까요? 그럼.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더 이제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을 진 걸 보고 아 왜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바른정당? 저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식당 이름이 맛있는 식당 이런 의미예요. 교훈.
착하게 살자. 아, 그건 훨씬, 그래. 뭐,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맛있는 식당을 우리가 갔어. 근데 조미료나 팍팍 쳐놓고 맛없는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야, 이름이 이런데 이게 뭐야? 이름 때문에 계속 출국을 당하게 돼 있어. 손혜원 국회의원을 치면, 손혜원 의원은, 잘한다. 아,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잠깐 갖다 붙이지 그런 거 아니야? 마. 예. 바른정당은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유승민이라는 카드가 있고 또 뭐 반기문을 데리고 와서 국민의당 합칠지 안 합칠지 지켜봐야겠고. 근데 문제는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내가 나갈래!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19대 때도 보면 있잖아요. 안 되는 소리. 모든 의원한테 문자합니다. 남의 당인데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되면. 보좌관이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있구나 했는데 윤상현이든 유승민은 대선 전국의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못하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과학적 근거를 다 뛰어넘어서 제가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문재인이냐 아니냐의 선거예요. 대선. 자, 이번 대선은.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있잖아요. 아니냐. 문재인이냐 문재인 아니냐 이 선거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아니냐 그러면 아닌 쪽에는 누구나 하도 안 돼. 네, 알겠고요. 자, 새누리당 얘기 나왔으니까 참 역술인 말씀하셨으니까. 네. 서청은 쫓겨납니다. 나 질문도 안 했는데? 네. 나 질문도 안 했어! 그 질문 할 걸로 나 예상을 하고 내가 쫓겨난 거야. 참 무속이네. 네. 서청은 쫓겨납니다. 임병진은 계속 버티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간이 없어요.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권투를 치면 너무 복부 공격, 하체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근데 서청원 의원 같으면 지금 만약에 당에서 쫓겨나면 정치 인생 끝이죠.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 겁먹은 강아지가 굉장히 크게 짖습니다. 지금 막 짖고 있는 게? 20분 동안 쉬지 않고 네. 그럼 직접적으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힘 있는 보스들은요 딱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해요. 야, 네가 해. 그럼 처치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너가 말이 많은 거야. 그럼 최경환은? 최경환이요. 예. 최경환은 지금 예. 수그리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임병진이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예. 공개 싸움이잖아 지금 예. 링에 올라가서 서청원은 아웃돼요. 제 생각에 저는 우리 총리 그때 대통령이 와서 총리를 국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쪽지를 보내오는데 그 임명진 목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임명진 목사께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차게 지금 이 몇 사람 자르고 나간다면 새누리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자를 것 같아요? 세 사람. 3명? 벼르고 있는 게 3명이거든요.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3명만 나가주면 체면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조원진 셋이에요? 이런 경우는 조원진, 조원진, 김진태 이런 사람. 이장호 여기는 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출혈이 심하면 그렇지. 나중에 회생할 때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세치면 나머지는 다 엎드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윤상현까지 포함이 될까?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지금 내가 보도된 걸 봤어요. 근데 그건 잘 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소한으로 잘라놓고 밑에서 수그리게 만드는 건 되게 좋은 자, 지금 전략인데. 벌써 40~50명이 충성맹세 했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지휘임. 근데 저는 그 없어요. 서청원이라는 분이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참 추하대요. 이번에 법적으로도 고소됐어요. 참 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직무정지, 가처분처 이런 거 낼 수도 네, 있죠. 그것도 있고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정당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예, 특히나 정당에서 이제- 근데 정당 안에 이게 개입하고 그 싶지 않아요. 정도 원로면은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될 수 없는 게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원로면 이런데 자기가 내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럴 참 때는 추하더라고 저는.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해야 돼. 정론관에서. 그동안 제가 해먹을 만큼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은공을 입은 사람으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그렇지. 몰려 같이 있는데 내려간다. 제가 고개를 다니고 든다는 것은 그렇지. 인간에 대한 멋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덕산으로 가겠습니다. 만덕산으로 손학규 가야 대표 됩니다. 다시 오기 전까지 일찍 참게? 자서 제가 네. 가 있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문적인 게 저는 뭐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게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게 뭐 탄핵 사유 없다고 말하면서 누가 없다 그래.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뭐 나가라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비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않습니다. 나가라는 말 안 하잖아요 대통령한테는. 아니지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는 전제를 아니, 갖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출당 당해서. 출당하는 거지. 이제 그래요? 구속되고 그러면은 그게 뭐 대통령직을 내려놓는데. 그런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먼저 인적 청산 얘기 안 해 나는. 다 같이 화합합시다. 힘을 냅시다 하고 전국이 소집을 해. 네. 그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비대위를 딱 해. 그 다음에 인적 청산을 해야지. 그래야 꼼짝 못하게. 원래 혁명은 쥐도새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미숙한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정치적 하나 있어요. 경험이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 정청래 의원님. 네. 냉정하게 목에 힘 좀 빼고 눈에도 힘 좀 빼고 네. 대답하세요. 예, 제재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본인의 행정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요? 본인 정청래. 저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본인이 사람을 너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는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 그래서 볼수 자기 있다고 좋아한다고 박지원 좋아하는 거야? 조건 교체하면은 뭐 장관으로 한 달에 하는 거예요? 저는 임명직은 안 해요. 무조건 선출직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임명직 왜요? 아니, 남 꼬붕대는 거야. 아니 임명직해서 내가 지금 이제 내가 무슨 꼬붕하고 그럴. 아니 경험도 살리고 행정도 살리고 그래서 대통령도 하고 그러는 거지. 국무총리도 임명직인데. 그러니까요. 임명직 싫다는 거야. 하지 마세요. 아니. 나 임명직은 난 안 해요. 아니, 아니, 뭐 방송도 근데 안 나가시는데요. 뭐.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 멋있지 않아요? 임명직 싫어. 여기 뒤에 따라다니는 이 대군대를 지금 믿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지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관을 해야 네. 뭔가 인정을 할 자세야.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이렇게 여론이 얘기해. 있죠. 의원님 저희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만들고요. 그리고 뭐 문체부 장관이나 뭐 국정원장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문체부 아니에요? 장관 좋아 아니에요? 왜 남의 자리를 넣고 그래? 그래서 그랬어. 그건 손혜원 의원이 할 거니까.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저보고 얘기 저한테 사람들이 하면 저는 그래. 국회의원이 더 높아요. 그래. 저보고 진짜 많이 하라고 하는 게 국정원장이야. 그래요? 국정원장 해가지고 사그리 다 그냥 조지라는 거야. 관행부 장관 아니고. 근데 저보고 청문회 문제 안 없고 돈이 한다. 없어.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왜 그 좋은 걸 안 하냐는 거야. 내버렸잖아. 내가 청문회 때 그렇게 장관 후보들 괴롭혔는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냐. 난 못한다. 그리고 대정부 질의 결국 같은 청문회 거 왔구나, 결국. 나올 때 그거 다소건이 의원님 이러고 못하잖아. 그래서 손혜원 의원은 할 수 있어. 손혜원 난할수 의원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시체말로 얘기한다면 지혜로운 여우 같은 이런 기질이 있거든. 그러지 손혜원 마요. 의원은 네. 아니 안녕하세요. 유시민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했다가 딱 임명되고 나서 청문회 때 얼마나 싹 바꿨는데 2대8 가르마 타고 그랬구나. 2대8 가르마. 의원님 얘기 다 받아들이면서 제가 그때 잘못했다고. 물론 나도 한다고 맘먹으면 질끈 눈 감고 하면 할 수 있지. 존경하는 손혜원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심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같이 막 실 갖고 갖다 흔들어 대고 이러면 어떡할까? 이재정 의원의 이 열정어린 애국적인 이런 질의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예, 의견 잘 받겠습니다. 예스예요, 노예요. 대답하세요. 예스, 노예요. 하면. 예습니다. 나 미쳐 진짜. 안 저럴 거야.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 아주 질의가 날카로운데 좀 예의는 갖추고 주고 하세요. 이렇게. 뭐야 소리 지르면 어떡하고 나가세요. 저도 소리 지를 줄 압니다. 그건 안민석 세상에- 의원 내가 엑스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청래 의원 그 팬들이 정청래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선거 떨어지고 야인으로 했을 때 DJ가 불러서 해수부 장관 시켰던 거 그게 사실은 대통령 할 때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요 특히 따라쟁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래요. 아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광고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 것이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했기 때문에 장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정동영, 김근태예요. 네. 근데 당대표가 그냥 가서 장관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는요, 장관들을 혼내는 국회의원들을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따라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노무현이 그것은 어드밴티지를 얻은 거지, 그건 노무현만 얻은 거예요.
결론은 정치는 임명직은 안 한다. 따라쟁이는 아류 정치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이 임명하는 대통령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건 해야지. 그건 선거잖아요. 그렇죠. 선출직이잖아. 그래, 말이 그리고 그렇다는 거지. 손혜원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저기 아무것도 모를 때야. 정 의원님 나 구청장 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 나는 진짜 구청장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재밌어, 그게. 아니 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은 대부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하다가 구청장 하고 싶다는 사람 나 처음 봤어. 근데 직접 일을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은 멀리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이에요, 기초단체장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안상수 노웅래원 의원. 아버지 있잖아요. 그 노승환 전 그 국회 창원시장. 부의장 그분이 마포구청장 2번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노년을 정리했었거든. 그래서 저는 훌륭한다 생각해요. 그것 때문에 아들이 덕받지 뭐. 그렇지. 그분 지금도 많이 존경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일을 하려면은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기 이 국회의원 정 의원님 물려주고 구청장 선거나 한번 나가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체부 장관은 어떡하고. 문체부 장관, 아니, 손혜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하고 나서 김해 시의원 하고 싶었대요. 아, 진짜 나는 그 이해해요. 기초의원. 네. 아니, 대통령 한 사람인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법으로 안 떨어지지. 출마 금지가 돼 있지가 않잖아. 그치. 예. 근데 나는 그냥 가서 김해 시의원 하겠다. 그 옛날에 멋있다. 김현옥 시장이 그 시골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했잖아. 아 멋있다. 은퇴하고. 그래서 나는 이병환 그래서 비서실장이 네네. 광주 가가지고 구의원했잖아요. 아, 진짜 대통령 그랬나요? 비서실장 하다가. 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겠다. 난 약속할게. 저기 21대에서 정 의원님이 여기서 국회의원 하면은 내가 구청장 나갈게요. 아 그럼 지금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근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만두고 나갈 수도 없고. 문체부 장관을 해. 그 다음에 그거보다 구청장이 더 재밌을 것 같아. 문체부 장관 보좌관을 해. 아이 그럼 현 구청장은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신청이 나간다니까? 출마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현 구청장. 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선거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있어. 그럼 그만두고 나갈 수는 그건 없는 거야. 내년에 있어, 내년. 그러니까. 너무 이른데? 그러니까. 아씨, 그만두고 해요. 여기 제보를 하면 되지. 충격 뭐. 진짜. 야, 충격. 그래요. 지금 안철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렸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안동을 방문했네요. 방문해서 안동이요? 이 작가 고향을 왜 갔어? 허락, 견제. 허락 맡았어요? 난 허락 안 받았는데 작가님 견제. 문과 싸우면 내가 승리할 이유 100가지도 넘는다. 그렇더라고. 예, 이런 말을 했다고. 나는, 참 아니, 하수들이야. 문과 싸우면 질 200가지 이유를 알고 있어. 그래요. 하여튼 뭐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갈수 문재인하고 없는 상황이죠.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조만간 성대모사요?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없죠. 우리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안철수. 네. 안철수 또 철수하나? 아, 네. 국민의당에서? 그렇습니다. 새해에, 제가 직접 분석한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28군데 정도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신년 벽두. 네. 근데 문재인 독주. 네. 이렇게 갔죠. 근데 그거를 다 분석하다 보니까 묘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네. 결과가 뭡니까? 자, 그런데 네. 문재인 반기문 양자 대결하면 오차 범위 밖에서 문재인 승 이게 나왔고요. 근데 안철수를 붙여서 3자 대결을 했어요. 이게 숨겨진 1인치입니다. 안철수가 10%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반가이 문재인에서 5가 가고요. 반기문에서 5가 가요. 안철수한테. 그러니까 1, 2등 석차가 변경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함의. 뭐냐. 안철수는 독자 세력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제3의 후보로 가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를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습니다. 이제는 안철수는 매력이 없어졌어. 그렇죠. 정치를 근데 접는 저는- 의미는 아니고요. 철수라는 게. 접구, 그렇죠. 안 접구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요새 그 박지원 의원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은 그 김종인 의원하고 굉장히 그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게 개헌 얘기하죠. 예. 그리고 반기문도 좋아, 손학규도 좋아, 이재명도 좋아. 누구든지 뭐 개헌,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개헌하자 하고 만약에 모인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하고 지금 그 김종인 박사님하고 이런 개헌파들이 모인다면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까? 고전에 박지원과 김종인이 캐릭터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르지만- 지금 같은 워딩과 같은 발언과 같은 노선을 걷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재인이 싫어. 그런데 지금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바가 딱 있거든요. 내각제 해서 이제 총리로 해서 경제민주화 하겠다라는 이게 뚜렷한 얘기가 항상 있는데 박지원이라는 분은 자기도 총리잖아, 목표는. 그래요?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죠.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요. 전 몰라서요. 문화부에 가보면요. 역대 지금 문화부 장관 중에 누가 제일 잘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을 꼽아요. 행정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분이.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옛날 보사부 장관 중에 누가 최고였냐 하면은 유시민을 꼽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욕심이 안 김종인은 아니에요? 나겠습니다. 경제수석으로서 가장 보건복지부 힘이 장관도 했어. 했죠. 네, 김종인. 근데 사실 그 양반이 거기서 국민연금 만들었어요. 의료보험도 만들었고. 그럼- 근데 오래 전이라 기억을 잘 못하죠, 사람들이. 본인도 못하겠네. 예, 그리고 본인은 해. 이 사람이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행을 한 게 있거든요. 재벌들의 그 비업무용 토지를 다 팔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그 의료보험을 만들었고, 국민연금을 만들었다라는 게 그분한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성과가 지적이에요. 있네요. 있죠. 뭐, 그러니까 재벌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걸로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유시민 같은 사람은 이 말빨이 워낙에 현란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자기가 일한 것들에 대해서 이 대포럼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 그 성과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제 그 김근태 의원도 옛날에 복지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박지원이라는 분이 그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이 뭐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총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욕심이 있을 겁니다. 박지원 대표는 제가 인정해요. 의정활동 능력 이런 것은 인정하고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은 그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는 뭐 눈에 딱 보이기는 박지원 의원이 완전히 그 안철수 배제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신에 어긋난 것 같아. 아니, 그분들 다 민주당에서 한 자리씩 다 회복된 아니 근데 사람인데 원래 짠한 안철수 걸 의원하고 못해요. 같이 그렇게 해서 패를 갈라서 그런데 나갔잖아. 지금 국민의당 전당대회 기간 중이잖아요. 박지원 씨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내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의리가 있다는 걸 보이면서 안철수가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기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암수에 걸린 거야. 손학규는 안철수가. 어디가? 그러니까 손학규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반기문도 들어오려면 기존에 털을 잡고 있는 안철수가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배제하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주장했던 걸 뺨짝으로 때려버린 거거든. 결선 투표제 이거 입법까지 아니야. 이거는요. 안철수 나가. 이제 우리가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 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또 철수하나. 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의 가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철수는 이거를 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인도 느끼고 있을 텐데 심각한 상황. 그렇습니다. 미국 갔을 때도 기자들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고. 네.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또 지금 당 따로 안철수 따로잖아요. 자, 그런데 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아마 안철수 주변에도 뭐 똑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또 하나는 안철수가 연말 연초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결선 투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당내 경선의 결선 투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새누리당, 뭐 개보신당, 그 뭐죠? 바른당, 바른정당. 뭐 된장바른당 이렇게 또 뭐 인터넷 패러디하던데 하여튼 뭐 바른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반이 넘지 않으면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이 안 오면 2명이 프랑스가 그렇게 하죠 지금 2명이 결선 투표를 하자. 예. 이게 주장했거든요. 예. 그래야 본인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마지막 한 가지 빗줄기지. 그렇죠, 빗줄기.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주장해야 안철수도 기대할 만하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안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가장 유력한 당대표잖아요. 그럼 당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국민의당이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입법 과제가 아니다. 예. 이건 개헌 사항이지 입법 과제가 아니야. 도입 배제해버렸죠.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안철수